패스에 등록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배틀필드 204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고수분들이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똥손이고 또 초보다 보니까 이제 고수들은 안 알려주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서 고수들은 안 알려주는 그런 나만의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컨퀘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포탈에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서버를 찾아 들어가는 거를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서버 찾아 들어가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컨셉에 맞게, 그 모드에 맞게 그렇게 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바로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탈을 통해서 서버를 찾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AI랑 이렇게 제목에 AI라고 써주신 분들은 이제 AI 대 사람으로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원이 적으면 AI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찾아 들어가는 경우, 일단 첫 번째는 서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XP 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밍을 하는 거지, XP를. 그러니까 아모 버전이랑 헨리 버전이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 아모 버전이고, 요거 이렇게 찾아보면은 헨리 버전도 있어요. 헨리, 제목에 헨리라고 써 있는 버전들이 보통 있거든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일단은 헨리 버전과 아모 버전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총싸움을 못하는 똥손이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먼저 설명을 쭉 드리면, 이제 차량이나 전차, 헬기 등 같은 차량에 이제 동승자를 해서 무기 조작을 하는 방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헬기나 비행기 조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반전이 돼 있긴 한데 그걸 수정을 해도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같은 편에 이제 뭐 장비, 차량, 전차, 헬기 등에 탑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탑승해서 이제 뭐 기관총을 쏜다든지 뭐 그 차량이 쏘는 뭐 샷건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 데스 매치나 뭐 이제 장비들이 적게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찰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스페셜리스트라고 여기 표현을 하잖아. 라오. 저는 보통 라오를 합니다. 라오가 아니고 여기 캐스퍼라면 지금 설명이 돼 있다시피 그 드론을 날려서 이제 그 적들의 위치를 한 명 발견할 때마다 5XP 경험치를 주거든요. 근데 그 발견한 적을 아군이 죽이면 10XP를 또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순위가 1등 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드론에 같은 경우는 EMP나 저기 락온을 해서 우리 아군이 쏜 총알이 유도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근접해야 돼요. 많이 근접해야 되는데 그냥 디텍팅만 하는 거는 멀리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똥손이면 스페셜리스트 캐스퍼를 이용하라.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의무병을 할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팔크를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다른 스페셜리스트를 하면서 할 경우에는 여기 로드아웃에 의무유형이랑 꼭 의무유형은 아닌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탄약 상자를 들 수가 있어요. 이런 탄약 상자를 기본으로 들고 전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래서 경험치를 모으는, 그리고 우리 편을 지원해주는 병가를 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이제 그 수리 도구를 이제 갖고 있어서 이제 차량에 내가 타고 동승해서 공격하고 있다가 우리 아군이 차량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후퇴를 하면 후퇴한
같이 후퇴했다가 내려서 그걸 고쳐주고 다시 타서 진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똥손인데 꼭 총을 쏘고 싶다. 그러면 그냥 AI 대 사람 대 일반 플레이어 대 AI 하는 방으로 가서 하시면은 그 총을 쏘면서 많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군이 공군 같은 경우를 많이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페셜리스트를 어떤 거를 하냐면 적군이 공군 공격을 너무 공중을 지배를 해서 공군 공격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면 이 아이리시 스페셜리스트를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패블 지금 나눈 것처럼 언패블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격추 포탑이 있거든요. 이러면 뭐 적군 전차가 쏘는 저거나 헬기 공군이 쏘는 미사일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전차나 이거는 활용도가 높진 않고요. 거점을 내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맵에 보면은 그 옥상 그러니까 위에가 뚫려 있는 그런 거점들 같은 경우는 거점 주위에 이걸 설치하면 공군이 와서 미사일을 폭격하거나 헬기가 와서 이제 다연장포를 쏴도 그 격추 폭탑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의 탱크가 많다. 적군의 탱크가 많을 경우에는 여기 리즈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이 리즈는 일반 그 대전차포랑 다르게 플레이어가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얘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각도를 급격하게 틀거나 이러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도 보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격해서 하는 게 시야도 넓고 좁고요. 아주 멀리 있거나 비행기거나 좀 지금은 뭐 초경량 헬기가 나오긴 했는데 초경량 헬기처럼 속도가 빠르고 급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보다는 전차라든지 일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중거리용으로 많이 쓰면 좋은 스페셜리스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캐릭터가 멈춰져 있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 난전이 막 있고 전차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장애물이 많은 경우에는 꼭 스페셜리스트 리즈를 고르지 않더라도 여기 로드아웃에서 무반동폭 M5를 고르실 수 있어요. 이 M5 같은 경우는 그냥 쏘고 나서 난 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장애물을 이용해서 내가 엄폐가 가능하다 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부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한번 먼저 설명드린 걸 순차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보면 지금 그 헨리 저기가 없네요. 최근에는 헨리 XP 파밍이 요거 헨리 XP 팜 노킬 플라이 클럭와이즈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로딩이 되고 있네요. 유효하지 않은 게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그러면 뭐 또 있나? 잠시만요. 그러면 아이고 들어가죠. 제가 이걸 잘못 눌렀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헬리 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헬기를 타고 있으면 그냥 평지 같은 지도에서 헬기를 타고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그렇게 경험치를 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경험치를 타는 이유가 뭐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를 받아서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배틀 패스 티어라고 돼 있는데요. 배틀 패스 티어를 올려야 이 무기들이 열려요. 이게 지금 요거는 레벨 53이 필요한 거고 배틀 패스 경험치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특정 레벨이 되거나 그래야지만 풀리는 총들이 있습니다. 물론 총뿐만 아니라 장비들도 레벨이 돼야만 풀리는 것들이 있고요. 탑승 장비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험치를 모으는 그런 이제 맵을 만들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설명드리기 힘들겠지만 어떤 구역의 컨테이너 안에 무기 상자를 떨궈 놓고 그냥 총을 막 천장에 난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누르고 총알이 다 떨어지고 재장전하면 그 총알을 습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탄약 상자를 끌어놨던 모든 아군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경험치를 이렇게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모박스 XP 팜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치를 이것도 얻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든 뭐든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헬기는 그 대신 조종하시는 걸 하면 초보자분들은 헬기 조종이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헬기는 그냥 가만히 동승자로 타 있으면 되고 그 대신 가끔 방향키를 눌러주고 이래야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보시거나 이러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경험치가 쭉쭉쭉 그냥 지역점령 경험치가 올라가고요. 이제 암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다다다다다 이게 총 쏘는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 대신 나도 그 탄약 상자를 이제 아이템으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뿌려서 이렇게 해서 총을 초반에 레벨을 어느 정도 올려서 총을 습득하고 장비를 습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직접 플레이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AI 버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2042고 AI는 배틀필드 3의 무기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배틀필드 2042부터는 병가 시스템이 없어지고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들의 특정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템 외에 이제 자기가 의료 상자나 탄약 상자나 수리도구 이런 걸 막 들고 교차해서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AI 왔으니까 이제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스페셜리스트는 캐스퍼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격 유형으로 해요. 왜냐하면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꼭 저격 유형이 아니더라도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아군이 쭉 비행기나 헬기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비행기는 쭉 공격하고 이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대공 미사일을 낙원에서 쏘면 물론 이제 플레이어를 쏴서 이제 거의 의미가 없긴 한데 좀 이제 신경 쓰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그런 부분을 하셔도 되고 나는 좀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제 아머 플레이트를 쓰시면 아머가 20 정도 차긴 하는데 보통 저는 비컨이라든지 이제 근접해서 아군을 정찰시켜 줄 때는 비컨을 사용하고요. 이제 좀 멀리서 우리 아군 지점이나 이런 데를 지켜야 된다. 러시 맵에서 모드에서 적군이 나에게 C4를 설치하는 거 막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대공 미사일을 갖는 경우도 있죠. 보통 이렇게 이용할 수 이게 비컨 모양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총은 거의 안 써요. 저 같은 경우. 아이고. 여기 보시면 똥손입니다. 제가 완전. 네. 이렇게 해서 이 리콘 드론을 올리고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하는 거죠. 가운데 보이시지만 적탐지 XP가 무조건 나오고요. 쟤네들 죽이면 추가로 탐지 지원 XP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찍으면 그 가운데 이제 동그란 거가 있고 그 좀 더 멀리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냐면요. 일단 제가 스페셜리스트에 수류탄을 던지면은 대전차 무기들을 따라가서 터지는 자폭 수류탄이나
유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하고요. 해킹 능력이 있는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럴 경우에는 근접해서 던지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저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보시면 탐지 지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탐지를 할 수 있는 수류탄을 던져서 그래요. 제가 똥손이다 보니까 주군에 쏘는 경우도 많고, 네, 드론 다시 살아났네요. 그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 지금 AI인 경우도 있고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엑스박스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 범퍼키를 누르면 그러니까 얘를 지금 드론을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제 범퍼키를 누르면 그 조준점을 갖다 대고 범퍼키를 누르면 바로 이제 이렇게 적탐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XP를 얻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XP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제 드론을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로드아웃에 이제 뭐 이거는 뭐 자기 스페셜리스트는 거의 차량 안에 타고 있으니까 상관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무기가 이제 그 포탄이나 로켓이나 적군의 미사일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리시랑 같이 하면 차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타서요. 되게 같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AI고 AI가 60명인 저거라 그렇긴 한데 이래 내려서 내가 이 근처에다가 요거를 설치해 주는 거죠. 이 미사일을 막아주는 거를 그냥 다시 타고, 아이고 타다가 죽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적군의 수류탄이나 이런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의무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원거리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한번 골라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무병이라도 내가 근접하는 적군에 뛰어드는 의무병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라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4자리가 있는 경우였는데 과열되면 이렇게 그냥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샷건, 이거는 4번째 사수가 샷건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리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내려서 이제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컨을 던져서 이렇게 아군이 저기 한다든지, 또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는 좀 이렇게 후방에 안전한 데 있다가 얘를 이렇게 쏴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얘는 원거리로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어떤 스페셜리스트는 아군을 살리면 뭐 아머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급상자를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내가. 예,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설명을 하는 방법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팁들은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똥손인데 전투 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방이니까 이제 얘를 해서 저격을 하죠. 저격을 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군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런 데가 아군들이 있는 데가 이제 좋은 땅일 거거든요. 이렇게 타고 있다가 이렇게 수류탄 던지는 거. 그러니까 탐지인도 생각보다 좋아요. 탐지인에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를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거를 알려주고요.
내가 이렇게 클릭, 적군을 보고 바라보고 클릭 이렇게 해주면 한동안 쟤네가 찍힌 그 적군의 저기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제 또 내려줘서 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AI방이라 좀 수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 다시 있다가 다시 타고, 그럼 이제 또 탐지인으로 가서 또 뭐 서칭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으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저거네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수류탄 던져서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든지, 왜냐면 탑승자로 돼 있으면 우리 아군이 적군을 죽여도 꽤 괜찮은 XP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탐지로 넘어가서 또 이거 주변 서칭하는 거 켜주고 다시 또 앞사수로 가가지고 이렇게 수류탄으로 이제 적군을 죽이고, 이런 방법으로 저는 많이 해요. 근데 이 단점은 XP 이 AI 방 같은 경우, 모든 AI 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AI 방 같은 경우는 XP가 이제 뭐라 그럴까, 경험치가 레벨이 올라가는 경험치가 있고 어떤 과제 같은 경험치가 있어요. 뭐 로켓으로 뭐 이제 적군을 이제 타격을 줘라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좀 많이 수월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편이 우위를 점하고 이제 지점을 획득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서포팅만 해도 경험치가 꽤 쏠쏠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똥손이더라도 내가 좀 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격 같은 경우는 이제 AI 같은 경우 이렇게 수리를 해주는 거죠. 얘도 이렇게 딱 후방을 들어와 있으면 수리를 해주고. 근데 예전처럼 계속 무제한 수리가 되거나 무제한 총알이 충전이 되거나 무제한 의료 상자를 통해서 체력을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탔다가 수리해주고 이런 방법이 좋아요. 근데 지금은 AI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이걸 왜 죽었냐면요, 이 서버가 지금 팀킬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뭐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서버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알면 좋다. 그 이유는 밑에 설명을 여러 가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XP를 올리는 방들이 있어서 그냥 내가 헬기에 타고 있으면 지역 점령을 통해서 계속 점수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XP 팜이라고 하는데, 경험치 경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암호 팜이라고 해서 탄약 상자와 총 쏘기를 통해서 경험치를 얻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내가 총싸움을 못하는 똥손이다. 그러면은 차량이나 전차, 헬기 등에 동승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수리도 도와주고 같이 타면 우리 아군이 죽인 경험치도 같이 먹고, 내가 죽여서 경험치도 먹고, 그리고 우리 편이 우세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페셜리스트 캐스퍼를 이용해서 캐스퍼에 이제 그 리컨트롤을 통해서 정찰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 점령이나 이를 방어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미니맵에 빨간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투척 무기에서 근접 센서를 던져라. 근데 이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위치가 실시간으로 찍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띡 하고 위치 나오고 한번 띡 하고 위치 나오고 이런 식이라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좀 총 쏘는 거에 실력이 늘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딴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근접 센서를 이용하면서 하시는 경우도 괜찮고요. 그리고 차량에도 감시병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전차나 뭐 이제 진짜 경트럭이라든지 뭐 그런 버기 같은 애들 빼고는 거의 다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변을 탐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편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의무병을 할 경우에는 연막탄은 필수라. 왜냐하면 연막탄을 한번 던지고 가서 수리를 해야 이게
수리가 아니라 되살려야 회생을 하는 게 바로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한 2, 3초 3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막터는 필수로 갖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의무병을 하고 싶다면 스페셜리스트 팔크를 이용해라. 그러면 원거리에서 총 쏘듯이 저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탄약 상자를 들고 다니는 꼭 스페셜리스트 팔크를 안 하시더라도 탄약 상자를 의료 상자를 들고 다니시면 아군을 치료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팔크 외에도 여기 옆에 보면 엔젤이 있어요. 엔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부대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부대원이나 막 하을 수 있고요. 소생시켜주면 방탄판을 줘요. 그리고 로드아웃 상자라는 걸 이렇게 드롭하거나 이제 탄약을 좀 더 많이 주고 방탄을 보급할 수 있는 일반 탄약 상자는 탄약만 보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엔젤의 그 탄약 상자는 그 방탄도 보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 20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AI 방에서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AI는 어떤 뭐 수류탄으로 몇 명 죽여라 이런 소소한 과제들에 대한 경험치는 안 쌓이고요. 그냥 적군을 죽여서 생기는 그 총 XP에 대한 그 경험치만 쌓인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적군이 공군의 힘이 강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아이리시에 그 적 로켓을 막아주는 것을 거점에 깔아서 그 폭격기나 헬기의 포탄이나 전차의 포를 막아라. 도움을 줘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나는 근데 좀 적군 진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전차를 상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스페셜리스트 리즈를 사용하면 된다. 근데 리즈 같은 경우는 중거리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울 때 리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 TG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로켓을 쏘면 내가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 내가 멈춰져 있어. 내 캐릭터는. 그래서 피격당하거나 죽기가 좋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구석에 있으면 미사일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급격한 컵을 돌아서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중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시면 되고, 그냥 근거리의 난전인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엄폐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무반동 M5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배틀필드 5까지만 해도 지뢰를 많이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에 감시병이라는 그 동승석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그 디텍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카메라로 스캔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뢰가 잘 디텍팅이 돼. 그러다 보니까 대전차 지뢰에 대한 효용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 영상을 좀 어느 정도 설명드렸고, 그리고 마무리에도 설명드리는 오늘의 고수는 너무 뻔해서 안 알려주는 그런 나만의 팁이다. 그렇게 참고하고 하시면은 나 똥손인데도 이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저는 운전도 잘 안 해요. 지금 운전 한번 해볼 거긴 한데 운전도 잘 안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공군용 저거거든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탄 다음에 멀리서 이제 헬기만 노리는 거지. 이제 자세를 바꿔서 이제 뭐 내가 스캔을 떠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적탐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시점을 일시선으로 변경해서 이제 뭐 총을, 이게 사실은 이게 공중을 막는 대공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맵은 아군 팀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탱크가 피해를 입긴 하는데 그렇게 피해를 잘 못 입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저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 방송이랑 영상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위치에 영상을 한번 올리고 이거를 다시 저분인가, 아군이네요.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가끔 이게 인터넷 회선이 안 좋으면
그 이렇게 뭐 영상이 끊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일단 유튜브를 좀 올릴 거라 만약에 이게 진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땐 연기 뿌리고 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라디오 하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영상을 끝나고 그런 멘트를 아이고 왜 그래요? 멘트를 만들면 좋을 텐데 아직 뭐 제가 그냥 재미로 구독자도 별로 없고 보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제가 재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적탐지가 주변 되잖아요. 미니배 보면 뿅뿅 뿅뿅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잘하는 애들이 조종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저처럼 게임을 잘하는 어떤 게임이든 다 못하는 똥손인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뿅!